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ICT 엔지니어 2023년 볼륨 50일 10월 11월 12월 거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눈에 띄는 게 광섬유 종류 및 특성이 눈에 띄어요. 광케이블 통신망에 대한 어떤 자리매김, 종류 및 이해, 광섬유에 대한 분산 특성, 전송 품질 확보, 광섬유에 대한 분산 특성 등에 대해서 잘 정리되는 것 같아서 요거 위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 통신망 필수 설비로 자리매김, 광섬유 종류 구조 종류 등 명확하게 이해된다 해서 지금 광융착하고 있는 거죠. 광융착하고 있는 거. 기능장 시험 보면 여기까지 시험 보는 것 같아요. 광케이블이 군의 통신망 고도화의 필수 설비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광케이블은 UTP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과 견주었을 때 데이터 전송거리나 속도가 있어서 뛰어난 성능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광케이블 기반으로 아파트 등 건축물의 군의 통신망을 더욱 고도함으로써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2.5기가에서 10기가bps 속도를 낼 수 있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발맞춰 그러니까 FTTH를 가는 거죠. 그래서 광이 계속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루스 광케이블과 드라이 코어 광케이블에서 그걸 구분했고요. 되게 디테일하네요. 드라이 코어 광케이블과 루스 광케이블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방수 테이프가 그 다음에 FPR이라는 것들이 드라이 코어 광케이블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루스 광케이블하고는 똑같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드라이 코어 광케이블이 더 비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광섬유의 구조. 광섬유는 대역성이 넓고 손실이 적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광이 전달하는 코어 부분은 지름은 수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의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매우 작은 지름을 가진다. 광섬유의 유리 부분은 광이 전송되는 중심인 코어 영역과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클레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광섬유는 매우 순도가 높은 유리 섬유로 광섬유의 빛을 통과하게 하면 빛은 광섬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광섬유 속을 통과하는데, 광섬유가 구부러져도 마이크로 밴딩이라고 하죠. 우리가 있는 유리 섬유 속에서 빛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계속 직진해 나가는 거죠. 광섬유의 광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리 속의 분출물을 계속 없애야 되는 거고, 순도 99.9999에 아주 순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트랜지스터나 LSI 등에 사용되는 실리콘 단결성의 순도가 거의 같다. 광케이블은 그림같이 광섬유를 취급하게 용이하도록 스트랜딩하여 여러 광섬유를 하나로 케이블하는데, 하나의 광케이블은 소선, 심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트랜딩이란 광케이블, 케이블 속에 구부러진 눌림 등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철로 광심을 넣는 것이다. 여기 보면 중간에 처신 같은 거 넣는 거 있죠? 이거 스트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섬유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 부분은 굴절률이 높은 코어로 되어 있고, 그 주위에 굴절률이 낮은 클레드로 되어 있죠. 광은 코어와 클레드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되고 코어 내에서 감금돼서 빛이 퍼져 나가는 거죠. 코어는 광이 전파하는 부분이고, 클레드는 빛을 반사시켜서 코어에서만 전파도록 하는 부분이고, 밖에 이제 재킷이 있는데, 우리가 코어, 클레드, 그 다음에 요 피복이 있다 해서 코어, 클레드, 피복에서 이거는 꼭 언급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종에 따라 코어의 크기가 다르고, 단일모드 광섬유는 코어가 약 10 마이크로미터인 반면에 다중모드 광섬유는 50이나 62.5 마이크로미터고, 최근에 100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도 상용화되었다. 코어의 크기가 작을수록 대폭과 관계가 있으며, 클수록 광원과 결합성이 좋다. 클수록 이제 결합이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멀티미디어가 많이 쓰는 거고, 작을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싱글 모드처럼 해서 잘 직진해 나간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어의 굴절률은 1.463에서 1.467이고, 클레드의 굴절률은 그것보다 좀 더 낮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클레드의 굴절률보다 코어의 굴절률이 약간 크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코어보다 클레드보다 코어가 더 굴절률이 약간 크게 해서 클레드 안에 실리카나 이런 성분들의 산화물질을 첨가해서 굴절률을 감소시키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코어 클레드 굴절률 차로 인해서
전반사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일반적인 광섬유의 특성은 잠퍼 같다고 하는데요. 코어의 그 지름이 단일 모드가 8마이크로, 다중 모드가 50이나 62.5 정도가 되고, 클레드는 둘 다 똑같이 125가 되는 거고요. 비굴절률 차는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조하시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머큐리라든지 예전에 대한전선 등에서 광케이블에서 만들었죠. 지금도 만들고 있고요. 광섬유의 종류, 광섬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굴절률에 따라 계단형, 언덕형으로 나누고, 전파 모드에 따라 단일 모드, 다중 모드, 재료에 따라 석영계 광케이블, 플라스틱계, 다성분 등이 있고요. 제조 방법에 따라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네요. 광섬유는 코어 부분의 클레드를 굴절률 분포 및 전파 모드수에 따라 다중모드 계단형 굴절률 분포와 다중모드 언덕형, 멀티모드 스텝 인덱스, 멀티모드 그레이드 인덱스, 싱글모드 스텝 인덱스, 영어로 하는 게 좀 편하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급한 광케이블 외에도 분산처리 광케이블에서 우리가 DSF 케이블이라고 되죠. 디스퍼션 시프트 파이버, 그래서 NZ, 넌제로 DSF 케이블 등이 있는 거죠. 석영계 광섬유, 다성분 유리 광섬유, PCF 플라스틱 광섬유 등으로 분류된다. 굴절률 분포에 따른 광섬유에서 BC 이렇게 보면 멀티모드에서 이렇게 코어 클레드에서 요렇게 굴곡으로 가냐, 여기 글레이드 요렇게 마치 계단처럼 가냐 해서 스텝 인덱스 이렇게 딱딱 나뉘죠. 그다음에 싱글 모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단일 모드 광섬유는 일반적으로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전반사나 굴절을 하지 않고 중심을 통과하는 빛만 전달한다. 다중 모드 광섬유는 코어에 들어간 빛이 전반사하면서 진행되는 경로가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경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중 모드가 되는 거죠. 언덕형 굴절률 분포 광섬유는 아래 그림같이 블록 렌즈를 많이 늘어놓은 것 같은 원리를 한다. 그래서 계단형과 언덕형이 있는 거고요. 계단형 보시면 코어 내 굴절률 분포가 균일하고, 언덕형 코어 중심부의 굴절률이 크고, 계단형은 빛은 매질 내 직선적이고 모두가 분산의 영향이 크고 대역폭이 좁고 통신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언덕형은 계단에 비해서 모두 간 분산이 적고 계단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계단형 대비 언덕형이 좀 더 좋은 코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어 클레드 자켓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빛이 퍼지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더 모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래드 인덱스형이 더 좋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모드수에 따른 분포에서 광섬유에 도파되어 있는 모드수에 따라 단일 모드 광섬유와 다중 모드 광섬유를 분류하고 그 안에 분산 특성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굴절류 분포를 갖는다. 광섬유 안에서 다수의 광을 전파하는 것을 다중 모드라고 하고, 한 개 모드로만 전파하는 것을 단일 모드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싱글 모드 케이블, 멀티 모드 케이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일 모드 광섬유의 코어 직경은 다중 모드 광섬유 코어 직경보다 가늘다, 얇다. 다중 모드 광섬유의 코어의 굴절률 분포에 따라 계단형과 언덕형이 있다. 그래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평강 유지 광섬유. 평강 유지 광섬유는 기하학적 효과와 스트레스 효과를 이용하여 평강 유지대로 한 광섬유다. 타원형 코어를 이용해서 기하학적 효과를 이용한 광섬유와 보타이, 판다, 스트레스 가이딩 등의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광섬유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래와 같다 해서 평강 유지 광섬유에서 이렇게 일렉트컬 타입과 베리어스 스트레스 어플라잉 타입에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평강 유지 광섬유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앞에 싱글 모드나 멀티 모드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기존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유사 문제를 보겠습니다. 카페에서 광섬유를 조회하면은 이렇게 글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그 겨울바다님 거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도파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셨는지. 개요에서 굴절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매질 경계면에서 입사광과 굴절광 사이에 스네의 법칙이 성립한다. 광섬유의 도파 원리 개념. 광섬유의 굴절률이 다른 코어와 클레드 간의 경계 지점에서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다. 광섬유에서 이렇게 임계가 이내로 들어와서 전반사대에서 코어와 클레드 사이에서 전파해서 나간다. 이 안에가 코어고 밖에가 클레드다.
스넬의 법칙 N1, N2에서 세타1, 세타2에서 N1분의 N2는 V2분의 V1은 사인 세타2분의 세타1이 돼서 여기 보시면은 N1하고 N2랑 V2 세타2랑 요렇게 다시 보면은 외우셔야 되는데요. N1분의 N2는 사인 세타2분의 세타1으로 해서 요렇게 요 V랑 같이 해서 서로 곱해서 치환될 수 있게 외우시고요. 점연사 조건은 N1이 N2보다 써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식을 풀어주면 인계값 세타 C는 사인 인버스의 N1분의 N2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광동실의 특성에서 저손실성, 비전독성, 대용량성으로 해서 저보 손실이 낮고 장거리가 가능하고 전력 유도가 없고 자본이 손실 낮다.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해서 깔끔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싱글 모드, 멀티 모드에서 모드 수는 당연히 싱글 모드 1개고 멀티 모드가 n개고 대역폭이 주파수 대역폭이 여기가 좀 더 넓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분산의 영역이 적고 장거리 전송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이건 전산실 안에서 사용되는 거죠. 해저 강 케이블만 꼭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해저 강 케이블용 케이블은 별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정리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싱글 모드는 주로 전산실 밖에서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그 모드를 결정하는 게 그 전송 장비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지빙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전산실 안에서도 노란색 싱글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광 케이블 이런 얘기는 안 적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진말에서 광섬유는 보통 코어가 클레드의 굴절률보다 1% 정도 크고 SMF는 손실 및 분산 특성이 우수하다. MMF는 글래드 인덱트형을 분포로 빗분산에 따른 견우차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 중요하다 등으로 해서 이건 MMF에 대해서는 스텝 인덱스형과 글래드 인덱트형이 있는데 글래드 인덱스형이 좀 더 양호하기 때문에 스텝 인덱스형보다 글래드 인덱스형으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등으로 해서 마무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쓰겠습니다.